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해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이중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쉽지 않은 상황을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 간의 전략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생산성 향상시설, 신성장 원천기술 등 R&D 세제 지원, 상속 증여 시 최대 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 주체들이 세제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후덥지간 날씨에 또 청량한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명성 전문가, 김도영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목요일 밤입니다.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장은 잘 대응하셨는지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좀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요. 첫 폴더블 폰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9월 출시하겠다라는 공식 소식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났었는데요. 자, 원래는 지난 4월에서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리뷰용으로는 지급된 제품에서 화면 불량 이슈가 나타나서 출시가 미뤄지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인싸 소식에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요.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전기 자동차 등과 같은 이 친환경차의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승용차의 수출에 있어서 견인했다라는 분석과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렇게 친환경차, 승용차 수출액이 1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를 했고요. 또 수출 대수는 126만 대로 전년 대비 2.1%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우리 증시 시장을 아뿔싸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강원도 일대에 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약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보복,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우치 필름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 배터리의 포장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파우치 필름까지 좀 확장이 되는 건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현실화가 되면요. 국내 배터리 산업이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전량 일본 업체에서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9월에 출시가 확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또 올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 소식까지 이렇게 인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아싸 소식으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경협주 약세, 거기에 또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흔드는 일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러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슈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자,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많이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이제 확정치, 사실은 오리무중이었었죠. 지난 부분에 시제품을 나오고 나서 힌지 부분과 디스플레이 액정 패널 부분 쪽에서의 필름 문제 때문에 우려감들이 계속 생겼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G 부분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LG의 V50이나 또는 갤럭시 S10 5G밖에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폴드와 노트 10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제품 이후에 5가지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재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추천주하고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화면 보호막 연장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시제품에 출시를 했을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보호막을 뜯어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다시 압축돼가지고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뭘까요? 인위적으로 저희가 커터칼로서 뜯어내지 않는다면 함부로 연장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보호막 필름이 뜯길 일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거 불가뿐만 아니라 이물질 유입 부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힌지 부분 쪽에서 폴더가 접히고 들어가는 부분에 클립 타입 쪽으로 보호캡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지막적으로는 이제 뒷면의 메탈층을 좀 증가시켰다라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이제 접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이 부분을 좀 더 안전성으로 보강과 디스플레이의 색상 구현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줬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5G,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겠죠. 어차피 고가 마케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5G 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또다시 초이스 부분이 텍2에서 텍3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상위를 놓고 보면 오늘 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조금은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분봉상으로 좀 짤막하게 우리가 한 15분봉으로 놓고 보면요. 막판부에서 시장에서 흔들어대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지지력이 나왔다는 부분과 막판부의 추가 반등 부분에서 갭상승이 47,20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거래량은 수반에서 끝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이 호재와 함께 탈환돼서 갈 수 있는 실적 수익 부분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폴드 출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시제품 후에 엄격한 재설계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5G 전용 핸드폰의 구매 확대되면서 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명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한 가지만 찝으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이제 국내적으로 상당히 힘든데요. 오늘 이제 올 상반기 그 친환경차가 수출이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상반기 그 친환경차 고속지수의 이제 차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승용차가 약 25,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정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올 상반기 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친환경차 수출이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이할 점은 이제 이 차를 유럽, 특히 그 차의 본거지인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좀 수출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전기차 수출이 선방을 보이고 향후는 좀 수소차도 선방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장도 어려운데 오늘 좀 상당히 좋은 친화적인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특히 오늘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앞으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님은 친환경차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진짜 전년 대비 39%나 올랐고 또 수소차 관련 기대감도 상승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달군 또 투데이 핫 종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자, 오늘 장을 들썩이게 한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오늘 특징주 하면요, 이 네이버를 빼놓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네이버가 금융업 진출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급등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오는 11월에 공식 출범한다라고까지 밝혔는데요. 자, 오늘 이 소식 들리게 되면서 오늘 종가 8.5% 뛰어 올랐네요. 13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바로 파수닷컴입니다. 자, 이 파수닷컴에서요, 웹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냐면요, 이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상에서 화면 캡처라든지 복사, 인쇄 등등을 제어해서 이 불법 유통이라든지 혹은 무단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인증 소식에 따라서 오늘 4.27% 뛰어오르면서 4,275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자, 잠시 아까 전에 아싸 소식에서 저희가 또 짚어드렸었죠. 일본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파우치 필름에 대한 규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뉴스와 관련해서 이 율촌화학 역시 이 파우치 필름과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많이 뛰었죠. 15.53%까지 뛰어오르면서 15,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대주주 지분 확대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히게 됐는데요. 자, 오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오늘 18.21%까지 뛰어올랐네요. 1,850원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이라든지 또 업황 부진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좀 주가가 미끄러진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10,000원 가까이 또 내리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3.5% 빠졌네요. 91,0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을 뒤흔든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뜨거운 핫 종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와 파스닷컴, 율촌화학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또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삼성전기까지 이 5가지 종목 중에 전문가님들의 선택을 받는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어떤 특징주를 선택하셨나요? 네, 이제 저는 거대 공룡의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잘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장기 중요한 선들을 다 갭돌파를 하면서 급등을 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강하게 올랐다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이선주 앵커님하고 이화성 캐스터님 그리고 저 주쌤 김도영도 마찬가지겠고요. 저희 최명성 소장님도 아마 이 네이버의 개인 정보가 이게 방송용이 맞을까요? 털려 있죠. 네, 털려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저희가 강제적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가입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이디 비버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동사도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인공지능 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컨텐츠를 체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각 속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쪽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 자체가 카카오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 페이 부분을 통해서 물적 분할을 시도를 하죠. 이 부분은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포털 사이트 쪽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금융 서비스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는 결국은 우리가 흔한 말로 눈 감고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적으로 캐스터님께서 잘 말해주셨던 파이낸셜을 통한 카카오 쪽에 시장 파일을 늘려간다는 것은 저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차트상으로 월봉상으로 보시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기업의 포털 2대 공룡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업 합병 분할 이후에도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상에서도 이제 강한 부분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매물대 부분에 분명히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14만 원 돌파를 할지 말지 아마 고민을 좀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려하지 말고 저는 자신 있게 계속해서 좀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에 하나 시장의 여파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최대 변곡이 들어오거든요. 10만 원대 부분까지 순간적인 급락 부분이 만약 발생된다라면 차익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잡아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하고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 확실하게 극명하게 주가 추이가
급등의 네이버와 급락의 카카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파이낸셜에서 그 시장 파일을 뺏어올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네이버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빅데이터의 강점 부각과 또 네이버 페이의 그 물적 분할, 거기에 또 카카오의 마켓셰어까지 확대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특징주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네이버인데요. 네. 방금 이제 김도영 전문가님께서 네이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냥 간단히 도표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3주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최대 물량이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뭐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쪽에서도 거의 2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왜 오늘 급등을 했는가 이걸 자세히 보여줄 수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저도 이제 그 11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거의 이 종목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뭐 양봉이 거의 3분의 2가 나오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전량 계속 외국인과 기관 쪽 6군데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일봉 주봉상도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가면서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징주는 네이버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도 역시 네이버를 핫한 종목인가 봅니다.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뿐만 아니라 일봉 주봉이 좋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또 오늘도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어서요, 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어마어마한 우리 전문가 군단의 사진이 보일 텐데요. 자,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부분 꾹 눌러주시면 오늘 밤 11시에도 어김없이 실행이 되는 무료 방송이 열리게 됩니다. 이 무료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요, 오늘의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시크릿 종목은 물론 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기 전에요. 또 우리가 무료 방송 참여해주신 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어제 방송에서 또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누가 있을지 바로 당첨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끝자리 번호가 5614님이시네요. 5614님, 꼭 이 무료방송 이용권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5614님뿐만이 아니라 머니W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가능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매일 밤 10시는 저희 머니W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수익 종목입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KC텍이요. 7월 23일 고가 기준으로 4.09%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주 최부자 우리 최명성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던 이 풍국주정이요. 9.37%까지 뛰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최명성 전문가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네요. 풍국주정이 9.37%까지 뛰어 올랐어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승자랑 패자를 좀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알게 될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네, 오늘은 패배를 했지만 기필코 이번엔 내가 승자를 하리라 하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계시는 우리 주쌤이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오늘 또 KH바텍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오늘의 승자시죠. 바로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오늘 또 이번에도 내가 승리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비덴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최명성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승자이시기 때문에요. 잠시 후 밤 11시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은 물론 간단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11시 무료 방송까지 꼬리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KH바텍에 대해서 먼저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김도영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추천하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AS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KC텍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거든요.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 있는 세정 장비 그리고 반도체 쪽 세정 장비 부분에서 호재 소식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랑 중국 광저우 쪽 시장의 증설 부분에 관련돼서 실제 수주 결과들을 갖고 왔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게 같이 동반해서 살짝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봉상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실 때는요. 절점 자체가 계속 지지하고 있는 등배 구간 쪽에서 아직 막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좀 자신 있게 좀 가져가 보고 싶거든요.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 실제 보면 한 15,800원 정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를 분명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온다 하반기에 열려도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장에서 분명히 말씀 좀 드렸지만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빠져나왔다 이 부분에 제가 위쪽 부분에 계속 배우면서 같이 성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부분에 이탈했을 때 빠져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11,500원 이하 쪽에서는 분할 쪽으로 모아가 볼 필요가 있다. 복강경 쪽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 판단 없이 먼저 급락했던 최대 주주의 이슈 부분을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텍과 세종메디칼까지 자세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스탁세이즈 종목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도영 전문가님이 우승자의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서 갖고 오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KH바텍인데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요. 자, 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뭐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거기에 뭐 티타늄까지 이런 첨단 소재의 정밀 부품이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다면 정말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KH바텍 하면은 이제 보여주시는 화면만 봤을 때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인원 타입의 우리가 배터리 자체를 교체를 해서 할 수 있었을 때는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체형의 올인원 타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뒷커버를 열어서 보지를 못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원고 때문인데요. 네. 뭐냐면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팍 떨어뜨렸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팍 떨어뜨렸는데 만약 이게 다 파손이 나와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 허무맹랑하고 속상하죠. 속상하겠죠. 보험도 안 들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앵커님께서 이게 되게 무겁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무지하게 가볍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폰인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벼운 걸 선택하죠. 가벼운 걸 선택을 네. 하시겠죠.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도 연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걸 좋아합니다. 경량화.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경량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량화 부분에 제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파손이 너무 심하게 발생이 돼서 성능자의 제품을 교체해야 된다면 그 누구도 구매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바로 메탈 타입 쪽의 케이스들을 장착해서 넣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KH 바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메탈 케이스를 계속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TV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대용량, 그러니까 인치 사이즈 업이 큰 쪽에 TV 항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과 외장 모두 다 금속 케이스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보면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주력이 이 케이스다, 금속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경량화, 가벼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튼튼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안에 내 외장재, 그 메탈 소재를 또 관리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점점 좋은 폰, 업그레이드된 폰을 갖고 싶은 많은 분들의 그 욕심이 있으실 텐데 삼성전자가 또 이제 9월에 그 폴 더블 폰을 신제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 KH 바텍의 그 기술력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해갖고 오셨군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 9월 출시에 제가 앞에서 이슈를 얘기할 때 5가지에 대한 재설계가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동사 자체가 KH 바텍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금속 케이스 부분, 메탈 케이스 쪽에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사이즈를 하기 때문에 접는 게 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2G나 3G 폰, 이러면 나이가, 네. 아유, 2G 네. 폰이나 3G 폰을 우리가 접을 때 접는 부분을 힌지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폴더블 폰에서는 2가지 방식의 힌지가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고사양의 폰이나 기술력을 좀 더 확대를 할 때 뭐냐면 슬라이딩 업 힌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현재 여러분들이 접할 때 핸드폰에서 커버링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금 카메라의 구멍이 이제 없앨 것이다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요? 보시면 네. 여기 카메라의 구멍들이 있잖아요. 우리 왜 안면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 센서들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슬라이딩 업 힌지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디스플레이 구동 자체가.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실제적으로 이게 6인치라고 한다면 5.8인치밖에 사용을 못하겠죠. 그런데 슬라이딩 업 힌지라는 걸 집어 네. 업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얘가 찰칵하고 열려요. 그리고 찰칵. 카메라를 할 때 찰칵하고 열렸다가 다시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면 찰칵하고 닫힙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구동한다라는 거죠. 전체. 그러면 6인치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라이딩 업 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그다음에 폴더폰에 대한 힌지를 물어보셨잖아요, 앵커님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손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갤럭시 폴드폰이나 화웨이 쪽 전쟁이 이렇게 접히느냐, 내면으로 접히느냐, 외면으로 접히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접히는 부위, 이 부분을 힌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해보시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강 힌지가 들어갔고 클릭 커버가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었을 때의 문제점들을 보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물질의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KH 바텍이 이미 2G 폰이나 3G 폰을 통해서 그 부분에 접히는 부분에 들어갔던 부분에 이미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추가적으로 이미 먼저 선점해서 들어갔고요. 같이 동반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이번 양산 재설계 쪽에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매출을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폴 더블 폰 힌지, 이 힌지가 정말 그 새로운 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그 KH 바텍의 기술력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좋으면 회사도 점점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네. 우리가 KH 바텍 하면 이제 메탈 케이스 쪽의 강점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고 힌지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국내 유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유일. 그러니까 독보적인 네.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무지하게 높다라는 겁니다. 와. 그런데 동사가 아쉽게도 앵커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오늘 세일을 해야 되는데 네. 판매 완판을 해야 되는데 네. 3년 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메탈 케이스에 대한 경량화 부분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를 통해서도 스마트의 중저가 폰 싸움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현할 때 객단가라는 부분이죠. 한 개당의 마진율들이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실제 이번에 이 폴더폰의 힌지 부분, 그다음에 슬라이드 업 부분에 대한 힌지 부분까지 매출을 생각하면 이제 이번 2분기를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 고고 시작할게요. 네, 역시 주쌤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함께 판넬을 통해서 공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바로 KH 바텍이었습니다. 특히 이 메탈 케이스에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강점이 아니죠. 최근 폴더블폰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또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또 호재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힌지 관련해서 독보적인 위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힌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냐면요. 이 접히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무스해야 될 거고 기술력이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슬라이딩 업 힌지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또 해주시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향 인도 현지 동반 진출하는 이슈도 오늘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겠는데요. 아니 근데 주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무섭습니다. 이제 두 분이. 네, 제가 또 이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또 KH 바텍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전환 청구 행사 때문에 이 주식 수가 좀 늘어났어요. 아, 네. 거기다가 또 공매도까지 좀 2배 정도 뛰어가지고요. 네. 주가가 좀 올라가기엔 좀 막혀 있는 상황 같기도 한데 좀 이거를 추천해 주신 이유에 있어서 이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화성 캐스터님 무슨 주포십니까?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6월 달에 호재를 가지고 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환 사채 물량들이 계속해서 전환 청구가 되면서 주식수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평균적으로 단가들은 한 8,500원대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9,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당 1,000원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되다 보니까 계속 매물을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2배수 정도 지금 70만 주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 호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진행된 공매도는 축소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공매도 평단가를 차트상으로 통해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월봉상에 보면 바닥권 패턴 쪽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다중바닥 형태를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탈환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매수 타이밍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공매도 단가는 1,600원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뚫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매도가 두들겨 맞았던 종목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슈팅이 나가게 되면 매수를 해서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저는 주봉상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격 전략이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실제 매수 타이밍은요. 일봉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가 하나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 재료가 있었는데요. 요 지금 갭자리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이탈을 했다가 메꾸는 작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하고 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려주는 거.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폴더폰이 사실 8월에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9월로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첫째 주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9,400원의 매수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요 6월 달에 11,800원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주봉상에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이 12,000원대를 뛰어넘어서 13,000원대까지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요 부분 2018년도 중반부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13,000원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가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일봉상에서 지난 3월 달 부분보다 조금 더 높았던 바로 4, 5월 달에 다중바닥 패턴으로 만들어졌던 요 자리인 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매매 전략까지 짜주셨는데요. 중요한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 다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굉장한 강점이 있었다라는 회사인 거는 여러분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매매 전략은요. 9,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까지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8,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투해보시길 기원합니다. 폴 더블폰이 잘 나간다면 함께 성장할 KH바텍 김도영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 우승자인 최명선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추천주인 풍국주정이요. 고가 기준 무려 9.37%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빠바밤빰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잘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종목을 참 잘 골랐기 때문에 갔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시장이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차가 그때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이 일진다이어인데 일진다이어도 오늘 치고 올라왔고 또 세온이라는 종목도 오늘 5% 정도 상승하는데 수소차는 무조건 살아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장이 말이 아니죠. 지금 3개월째 특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 풍국주정은 이제 수소차의 대장주격이 되는데 지금 좋은 원료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제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요. 또 풍국주정은 최고급 순도의 수소 충전소에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계속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풍국주정처럼 좋은 종목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밤 11시에 시작될 최명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급등주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 아니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비덴트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른 쪽으로 많이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은요. 방송 장비 쪽,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비덴트는 우리나라 HD 디지털 방송용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현재 지금 6년째 방송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세계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부각시키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그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그래서 소니에 의해서 2위인데 우리가 곧 이제 소니도 제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지난번에 있는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공식 모니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에 공식 모니터에 선정되기도 해서 향후 비전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국내 1위, 세계 2위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만큼 방송 장비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이쪽 말고 암호화폐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주식도 좋아하지만 사실 워낙 그 여러 가지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빗썸이요 암호화폐 거래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은 그런 거래소인데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고요. 또 블록체인 산업도 다각화하고 있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이 통신 방송 장비도 계속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앞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지금? 우리 앵커님 뭐 혹시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말고 그 외의 거를 좀 투자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요? 네.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인생이 바뀔 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을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그 비덴트는 이제 국내 회원수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빗썸의
기획과 제재 개발에 참여한 주주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2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썸을 통해 이제 습득한 P2B, 그래서 개인들과의 그 네트워크라든가요, 또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제 많은 박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는 이제 데이터 위치라든가 화물 추적 시스템, 또 전자투표, 또 위조 방지용 등의 다각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덴트의 그 기술력이라든가 암호화폐 기술, 또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1위라고 그 명성이 자자한 빗썸만 갖고 있어도 그 안에 거래량으로 인한 뭐 수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이런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암호화폐 기술까지 잘 응용을 한다고 하니까 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비덴트가요 여러 가지 다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트도 잘 예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참 예쁩니다. 예쁜가요? 제가 네. 혹시 시력이 몇인지 아시나요? 제 시력이요? 시력이?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보신 거 보니까 한 1.2 정도? 아니 6.0. 어머 6.0. 숨어지. 김도영 전문가님이 6.0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제가 네. 1.5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제가 전 종목 2만 번 돌린 거 아시죠? 그래서 전 종목 2만 번을 다 살펴봤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고르고 전 종목 2,200 종목을 3번 골라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차트,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상 너무 아름답고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덴트를 보시면 현재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바닥권이죠. 그래서 2019년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바닥을 찍었고요. 요 근래 3주 전에 뻥 한번 뛰었는데 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 종목이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고요. 자,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이 앞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급등했던 자리인데 여기 바닥을 정확히 찍었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도 이 앞부분에서 5,000원대 있는 주식이 47,000원, 무려 900% 갔네요. 이 부분에서 또 이 부분에서 약 5,000원대 있는 주식이 바로 앞 3만 원까지, 그러니까 600% 갔네요. 근데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자리에서 9배를 상승했고 또 이 자리에서 6배를 상승했는데 또 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잘 지켜봐야 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까지 너무너무 예쁜 비덴트인데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리 들어갑니다. 기다리세요. 네, 우리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오늘 또 종목, 아름다운 종목 가지고 와 주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자, 판넬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자,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 비덴트였습니다. 근데 비덴트가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원래 보통 주력 사업은 이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굉장한 점유율을 또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이 빗썸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2대 주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비덴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또 뷰티풀 차트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 차트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주가가 현재 지금 바닥이라고 좀 장기간 봤을 때 바닥인 걸 여러분 포착하실 수 있었겠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폭발적인 움직임이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에서 바닥 탈출의 선구자 우리 최명성 전문가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제 말 들리시나요?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또 이 비덴트 공부를 해봤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데 이제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페이스북이요, 최근에 뭐 리브라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반짝반짝이었지만 연기를 했지 않았어요? 네. 이처럼 대기업들이 요즘 좀 이러한 기술 위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이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밝다라고만 그렇게 면목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경주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알려주세요. 예, 저도 사실 그 보수적인 남자라 이제 코인이라든가 페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재벌급이죠. 네. 근데 이제 각 대기업에서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3,000가지의 뭐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코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센세이션이 됐던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이제 코인을 만드는데 전 세계
힘있고 뭐 대통령부터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 각국의 이제 재무부라든가 국회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에서 많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갖다가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자기들 가치가 떨어질까봐 이제 심한 반대를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지금 잠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벌써 구글에서 또 리플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라든가 대기업에서 계속 코인을 만들고 또 시스템을 제도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도 사실 가격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잘 또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7,000원 20원에 끝냈는데요. 매수가는 7,020원 전후에 해주시고요. 1차 목표가를 9,000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을 보시면 아주 바닥입니다. 아주 바닥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을 보시면 최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 일단 제가 약 30% 정도 수익권에 나오는 목표가 9,000원, 매수가는 7,000원 전후, 또 손절가는 제가 6,500원을 들 테니까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도 이 종목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좋지 않지만 또 최명선 전문가님이 추천하신 종목이니까 더 주의 깊게 보신다면 상승의 신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덴트 바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묶어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하루에 2,000개 종목을 다 훑을 정도로 그날 정말 자신 있는 종목만 가지고 와 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비덴트네요.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장 가장 주력적이었던 이 투자 포인트는 바로 빗썸에 있어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아름다운 차트를 구성하면서 거래량 증가까지 포착이 되어 있으면서 향후 포텐이 터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비덴트 가장 중요했던 매매 전략 살펴볼게요. 오늘 종가 7,020원이었기 때문에요. 그 7,000원 전후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로 9,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방송 장비와 암호화폐는 내가 만든다. 비덴트 최명선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자, 방송이 끝나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최명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 거고 또 시크릿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힌트 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 현대모비스가 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차, 기아차 또 그 현대모비스 만도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건 좀 이제 약간 중대형주죠. 근데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3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출연하는데 11시 방송 들어오면 제가 과감하게 이 그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과감하게 오픈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힌트가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시크릿 종목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남자거든요. 수소 같은 남자. 별명이 닉네임이 수소남이에요. 수소남. 그래서 아마 반도체 관련된 부분 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좀 수소와 작고. 전기차 친환경 쪽으로. 예, 맞습니다. 잘 집어주셨네요. 네, 김도영 전문가님이 너무 많은 힌트를 주셨는데 그래도 더 자세한 정보 듣고 싶다면 무료 방송 꼭 이용해 주세요.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 W를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검색하셨나요?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아래 최명선 전문가님의 사진과 함께 방송 입장 보이시죠? 여기를 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오늘 여러 종목의 정보와 함께 또 궁금하신 개별 종목까지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수익률을 위해서 성공 지침서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